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피 UI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노드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직접 계속 사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이거는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게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상도만 커지고 디테일은 떨어지면서 뭉개지고 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업스케일링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기존 업스케일링 방식들은 너무 무겁고 속도가 느리고, 특히 이미지 여러 장을 다루거나 동영상처럼 프레임 수가 수백 개에서 때로는 수천 개까지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스케일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더라도 시간 관계상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이 노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영상과 사진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노드가 뭐냐? RTX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이름의 노드인데요.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몇 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서비스를 해오고 있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때로는 크게 확대해서 써야 할 일들이 가끔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미지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문제가 참 중요한 요소죠. 이 RTX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느낌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상도를 안전하게 키워주고 디테일을 조금 더 정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RTX 비디오 레졸루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본의 퀄리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해상도를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확장시켜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노드를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을 진행했을 때 얼마나 뭐가 바뀌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실행해 보면요. 네, 바로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완료된 시간이 0.08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1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업스케일링이 되었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8에서 1536으로 가로 세로가 두 배씩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이미지 컴페어 노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재생 버튼 눌러주고, 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 원본이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확대된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업스케일링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픽셀이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는 사진에서는 그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0.1초 만에 크기를 키워주면서 프레임까지 이렇게 잘 다듬어 준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지나서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이것도 벌써 끝나버렸죠?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좀 크니까 0.3초가 걸렸네요. 지금 가로가 4000에 세로가 2200 정도 나오는 크기인데요. 엄청난 속도로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보이시나요? 제 모니터에서는 확실하게 좀 더 선명해지면서 어떤 디테일에 훼손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더 좋아지기만 하고 나빠진 거는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봐도 약간 더 선명함이 늘어났죠? 이렇게 봐도 질감 같은 게 더 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0.3초 만에 또 완성이 됐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면은, 네, 거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확실하게 제가 모니터로 봤을 때는 디테일이 다듬어진 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뿌연 안개같이 되어 있는 것이 걷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사진이 커지면서 원래는 품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반대로 사진을 키워주면서 디테일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0.3초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대했을 때 이렇게 치우면은 피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입술로 보니까 좀 잘 보이네요. 질감 같은 게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것도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게 왜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업스케일링을 할 때는 이제 디노이징을 통해서 디퓨전 기반으로 업스케일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미묘한 디테일 같은 게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RTX 노드로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리 업스케일링이 되면서 이런 선명함까지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애니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이제 이렇게 업스케일링이 된 겁니다. 눈썹 부분이 확실히 좀 더 선명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표현, 선 같은 것도 정리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이 약간 흐리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이가 너무 작고 미묘해가지고 단순하게 크기만 키워주는 그런 모델인 줄 알았는데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엔비디아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풍경 사진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네, 선명한 게 바로 차이가 나죠. 화면에서 이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한 방에 보이네요. 지금 건투 선수가 연습하는 장면을 불러왔어요. 그다음 비디오 로드 이렇게 하고 아니다, 컴바인으로 불러야지. 비디오 컴바인, 네,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 업스케일 로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출력 단자도 연결하고 프레임은 맞춰줘야 되니까 25프레임 해놓고요. 그 다음 이 지금 비디오가 가로 사이즈가 2688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세로가 1472니까 대략 1440p 정도의 그래도 꽤 큰 해상도의 영상이거든요. 게다가 프레임 숫자도 273프레임으로 거의 11초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11초짜리 1440p 동영상을 여기서 2배로 올린다면은 4K가 넘어가는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은 또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1.5배를 곱해가지고 대략 4K 화질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업스케일링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보시죠. 네, 업스케일링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프레임을 단 25초 만에 업스케일링을 시켜버렸는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가로 사이즈가 4000이 넘어가고요. 세로만 해도 2200이 넘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데 불과 25초밖에 걸리지 않은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재생해 봤을 때도 어떤 화질 저하나 이질감 같은 거 없이 너무 완벽하게 잘 작동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노드를 어디다 끼고 쓰면 좋으냐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트이미지 터보 모델을 불러왔는데요. 지금 한번 불러온 상태에서 시드를 바꿔서 1메가픽셀이죠. 1024 곱하기 1024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 보면은 네, 대략 시간이 10초 정도 걸렸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서 무조건 높은 해상도로 해야 돼서 이렇게 더 올려서 최대한 올려가지고 생성을 좀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상도를 좀 더 올려서 만드니까 뭔가 디테일이 좀 더 채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대략 한 2배 정도, 한 80% 정도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엄청나게 내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출력을 하는 것보다
중간에 RTX 노드를 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RTX 노드를 불러오고 여기다 중간에 하나 이렇게 껴주고 2배로 업스케일링 하는 거 설정을 해놓고 다시 1메가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드를 바꿔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사진이 만들어졌고 업스케일링 끝나고 바로 거의 2050 곱하기 2050이니까 대략 4메가픽셀이 되나요? 네, 4메가픽셀에 엄청난 고해상도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해봐도 그렇게 품질 저하 같은 거는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를 바이패스 시키고 출력을 해보면 지금 1메가픽셀이거든요. 확대를 해보시면은 딱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지금 뭔가 도트 이미지 같은 게 명확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전체적으로 흐려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실행을 해보면요, 네, 업스케일링 시간이 뭐 1초밖에 안 걸리죠. 0.4초가 걸리는데 0.3초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선 정리가 아주 깔끔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노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노드는 워낙 최신 노드라서 설치에 호환성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순서대로 준비해 놨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일단 따라해 보셔서 설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중간에 혹시 너무 빨리 지나가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은 뒤로 가게 해서 스페이스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또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마저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는 기준이 되는 것은 컴퓨UI 포터블 버전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지인스톨 폴더까지 이렇게 나누고 모델 링크까지 설치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지인스톨 폴더를 들어가 주시고 한 번 더 이지인스톨 폴더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파이썬 임베디드 써 있는 곳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들어와 주신 다음에 탐색기 메뉴에서 상단에 보면은 빈 화면에서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cmd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터미널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 영어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복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면은 두 번째로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휠 설치해 줍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VIDIA VFX 이렇게 끝나는 문자를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세 가지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X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컴퓨UI 폴더를 진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리면은 유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유저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매니저 폴더 들어가 줍니다. 맨 밑에 내리면은 config ini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은 security level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 normal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normal이 아니라 weak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weak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X 버튼 누르고 저장하고 나가줍니다. 자, 그럼 완료가 끝났는데요. 다시 뒤로 가게 해서 컴퓨UI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네, 컴퓨UI가 실행이 됐으면요, 상단에 매니저 버튼 들어가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 그 다음에 상단에 검색창에 RTX 한 칸 띄고 슈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요, 위쪽에 컴퓨UI 엔비디아 RTX 노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를 인스톨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금방 완료가 되거든요. 왼쪽에 리스타트 버튼 눌러서 재부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리스타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네, 그럼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해서 RTX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은 노드가 추가가 되었을 거거든요. 노드를 연결해 주시고 테스트용으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프리뷰 이미지 하나 불러온 다음에 재생 버튼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작동이 됐네요. 원본 이미지가 1024 곱하기 1024고 완성된 이미지가 2048 곱하기 2048입니다.
네, 이 노드로 사실 고생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꾸 안 깔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빠르게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은 매우 수월하게 설치를 완료하신 거니까 이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이 노드를 쓰면은 손해보는 거는 하나도 없고 장점만 취할 수 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사용해서 드라마틱한 디테일 향상과 새로운 장면을 생성해내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 모델의 목적 자체가 낮은 해상도에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순식간에 품질 저하 없이 4K급으로 바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가 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써보고 아 이거 뭐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냐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구간들마다 이거를 끼워주고 최종 출력된 이미지에도 이걸 넣어주고 최종 출력된 동영상에도 이걸 넣어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